안녕하세요. 코즈버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일단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이탈된 외국인의 자금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밤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또 다음 주에는 CPI 발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그래도 버텨줬던 건 숫자가 뒷받침해주는 조선, 방산, 그리고 미용기기 섹터였는데요.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 너무나도 세우기가 어렵고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응은 더욱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슈에 집중해보면 좋고 또 그 안에 있는 종목의 차트들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노란 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9번인데요. 아래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화가 조금 부끄럽거나 어려우신 분들은요. 또 하단에 QR코드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도 없습니다.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 전문가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즈버 투나잇 출발해 볼 건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에게 든든한 시장 전략을 세워주실 이준기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시장이 음봉이 나왔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전문가님? 사실 이제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번 주 월날 시작할 때 시가를 하면 그래도 좀 장중에 좀 네. 뚫었으면 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가 계속해서 분쟁 때문에 네. 유가가 오르고 또 이제 기술주가 나스닥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코로나 관련주예요. 네, 여러분들 코로나 꼭 조심하시고요. 네. 지금 뭐 시장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장중에 뉴스 나오는 종목들만 수급이 갑자기 이동하면서 네. 올라가고요. 아니면 뭐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네. 장중에 뭐 잠깐 올라가거나 맞아요. 그 이후의 것들은요 대부분 수급이 코로나 관련주로 장중에 쏠리고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홍해, 중동 네. 관련한 분쟁 관련된 네, 수급이 네, 네. 쏠리거나 아. 대부분 다른 종목군들은요 다 가만히 있어요 주가가. 왜냐면은 사실 그동안 뭐 주가가 지수가 워낙에 폭락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13%를 빠졌는데 맞아요. 이렇게 되면 또 어느 반등이 나올 때 물론 대부분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 폭락 때 손절을 안 하신 분들은 네. 이제 반등을 기다리실 텐데 네. 대부분 갖고 있던 종목들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워낙에 지금 시장이 풀린 유동성은 적고 네. 또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신용, 미수를 많이 네.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시장에 새롭게 유입되는 자금이 많이 없어요. 다 이제 그냥 유동성도 많이 말라있는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주식 언제 오를까 그쵸. 고민했을 텐데 네. 사실 원래 이렇게 한번 폭락이 나오면요. 네. 살짝 반등 나오고 나서 바로 오르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저점을 잡은 사람들 때문에 네. 한번 깔짝 반등 나오고 나서 옆으로 기어가는 게 좀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지루한 지수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포기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죠. 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네. 근데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옆으로 네. 기어갑니다. 네. 그러니까요. 특히나 또 이번 8월 15일 다음 주까지는요. 네. 그 8월 둘째 주 때까지는 그 주요 상장사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요.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뭐 경기 침체 온다고 하는데 일단 실적 발표한 거 보고
좀 관망해보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없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 터지는 주목도만 올라가고 그렇구나. 요즘 뭐 코로나 뭐 많이 확진된다고 하는데 네. 그런 주목도 올라갑니다. 아니 전문가님 코로나 좀 안 그래도 아까 목이 아프시다고 네네. 하시는데 저 괜찮은 거 맞죠? 저는 이제 아마 네. 어제 워낙 열변을 토해서 네. 어제 우리가 워낙 재밌게 방송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진짜 뉴스가 이렇게 살로 와닿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네. 전문가님 확진 아니신 거죠? 괜찮은 그럼요. 거죠? 네, 네, 믿고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워낙 건강해서 네. 계좌 관리, 건강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아, 걱정 마시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시장이 워낙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들고 이거 그만 두어야 되나 생각하실 텐데 원래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뒷부분에서도 제가 또 이제 어떤 종목 공략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또 제가 또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네. 와서 전문가는 얼마나 잘하나 제가 한번 간략하게 최근 공략한 종목들 또 수익률 한번 리뷰해드리면서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도 수번을 계속해서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짧게 하면서 진행할게요. 네. 먼저 뭐 최근에 시장 급락이 나왔을 때 이제 8월 2일 날에 제가 하이젠 RLM 종목을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날 시초가 기준으로 장중에 한 20% 이상 급등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고점을 뚫으면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전에 이 고점 부근을 장중에 돌파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또 장중에 15,000원까지 올라서게 되면서 방송 다음날 시가 대비 수익률이 30%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매 주마다 30% 상한가 수익률 보여드렸는데 뭐 해당 종목 놓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한들 올라갈 종목들 어차피 다 정해져 있습니다. 뒤에 다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고요. 네. 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설명을 드리는데 이 설명 드릴 내용은 제가 이 뒷부분에서도 기법 통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내가 종목 샀다 하면 이상에 떨어지더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현재 이 시장에서 해당 종목의 주가의 방향성이 아직까지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주가는 원래 오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수익을 내려면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내려면요. 어느 정도 방향성이 먼저 잡혀 있는 종목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대부분 분들께서 네. 차트를 많이 안 보시고 네.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리포트 맞아요.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어떤 뭐 업황이 좋아진다더라. 영업이익이 좋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야 이거 지금이 저점이구나 할 때 매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네. 이 업황 보고 공략하는 거는 직장인분들께서 중장기 투자하시기에는 정말 좋아요. 아, 그래요? 시장에 이렇게 폭락이 나오지 않았을 때 경우에는. 안 왔을 때. 근데 사실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사이트를 좀 길게 보실 때는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폭락장에 대응하려면은 이렇게 저점을 한 차례, 두 차례, 그리고 세 차례, 3중 바닥을 만들면서 이전에 고점을 넘어서는 캔들, 방향 전에 나오는 캔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그래도 이런 폭락장에서도 이렇게 단발성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또 오늘 같은 장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뒷부분 기법 통해서 또 설명드릴 거고요. 네. 네, 뭐 이런 수익 내용은 많이 얘기 드렸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레슨 게임즈, 게임즈는요 지금도 좋다고 봅니다. 레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요. 모회사 넥슨에서는 실적 호조가 나왔는데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실적 발표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음봉 마감했는데 아직까지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저는 시점을 빠르면 뭐 내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요? 가능하면 다음 주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3만 원 돌파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고요.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현재 수익률 9.4%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세 자리 또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이 빠질 만큼 빠졌고 특히 코스닥 주에서는 게임주도 우리가 계속해서 유심히 봐야 될 종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삼표 시멘트도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최근에 댐 건설 관련 테마가 나오면서 장중에 급등 나오면서 매수가 대비 27% 수익을 거두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뭐 수익률은 뭐 장중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많이 시장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타점 잡고 급등 나왔구나 이 부분만 대략적으로 넘겨 보시면 되겠고요. 대봉에너스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도 현재도 좋다 보고 있고요. 이때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고점까지 65% 수익률 상승 기록했다가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비만약 관련한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또 한번 우리가 이슈를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비만약 섹터고요. 대봉 LS랑 계속해서 7월 달에 강조드린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도 공략해드린 이유로 22% 수익률 기록했다가 또 잠깐 또 지금 시장 폭락 때문에 빠져주고 있습니다. 자, 해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날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국 뭐 시장이 폭락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 만한 종목들은요. 어느 정도 사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난 조금 더 업황, 거시적 매크로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뉴스에 따라서 펀더멘털이 아니라 센티멘털한 뉴스, 이슈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테크니컬적인 매매가 지금 좀 필요한 시장이다 말씀드리고요. 바이오니아도 제가 이제 이때 방송 공략 들고 나서 3일 만에 장중에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살짝 조정받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바이오니아도 코로나19 관련주로 한번 급등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하반기에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눌림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부담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공략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같이 공략해 보실 수 있고요. SG 글로벌도 이때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다음날 시초가 기준을 봤을 때 7일 거래일 만에 또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 30%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대부분 뭐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삼천당 제약도 이때 공략해서 수익을 거뒀고요. 한독도 마찬가지로 대봉 LS랑 같은 날에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고요. 뭐 최근에 폭락이 나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매수할 종목 반드시 있고요. 결국 자리 싸움입니다. 자리 싸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업황이 좋지 않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로 그 6월인가요? 7월 달에 50% 수익을 거뒀는데 지금 대부분들이 아마 2차전지는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아무리 업황이 좋지 않은 종목들도 얼마에 사느냐, 언제 사느냐 자리 싸움입니다. 이 뒷부분도 지금 좋은 자리 있는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지난 종목들 리뷰를 들어봤는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바로 하이젠 R&M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설명을 해주셨고 이번 주 월요일 그런 대폭락장에서도 굳건하게 수익률을 챙겨주더니 오늘같이 또 조정 나오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시초가 기준 21% 무려 상승했습니다. 어제 방송만 보고 오늘 시초가에 진입하셨던 분들이라면 두 자릿수 대 상승률 크게 챙기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 놓쳤다. 그리고 또 나는 지금 저희가 저녁 방송에 지금 방영이 되잖아요. 실시간 장중 빠른 대응 전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하고 오늘 장 마감 시황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상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입니다. 미증시 영향으로 출발도 파란불 켜며 출발했습니다. 다만 오후 12시 넘어서 양전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비슷했습니다. 1% 넘게 밀리면서 출발을 했고 장중 고점에 751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지만 745포인트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급 때문인 것 같아서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체 모두 팔아냈습니다. 일단 개인 홀로 지수를 방어를 했는데 일단 기관과 외인 모두 종합 그리고 제조업, 전기전자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6거래일 연속 물량 팔아내고 있고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이 매도 대응했다는 점 챙겨가도록 할게요. 코스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나타났고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차익 실현해낸 업종은 바로 종합 제조업종 역시나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었습니다.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증시가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행의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 때문에 미증시가 오전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요.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떨어졌고요. 그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반도체 투톱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삼성전자 1.7% 밀렸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3.4% 더 크게 밀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AI 반도체 업황이 지금 계속해서 조정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외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 나타났다는 점 챙겨가시고요. LG에너지솔루션 역시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고 97만 4천 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현대차도 오늘은 강보합권에 거래를 마쳤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0.6% 밀렸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진펜트라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 많이 나눴기 때문에 또 KB금융, 밸류업 관련주들 시세도 괜찮았습니다. 신한지주도요.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오늘 조선 섹터 강했고요. 또 방산도 강했습니다. 제가 앞서 인트로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확실히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힘이 좋았는데 관련주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계속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인데요. 지수가 폭락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방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동 리스크 계속 고조되고 있으면서 방산업들이 조금 시세를 받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반도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과 가장 상관관계가 적은 섹터가 바로 이 조선과 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시세가 좋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하면 가장 떠오르는 대장주죠. 오늘 5.2% 올랐습니다. 지수 폭락을 다 만회하고 장대 양봉 이렇게 추가적인 양봉 나와줬고요. 지금 5년치 일감이 다 쌓여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주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앞으로도 추가 신규 수주도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성하이텍 개별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다수 방산업체와 큰 수주권을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에 오늘 강하게 슈팅 나왔는데 결국 종가는 2% 밀린 채 거래를 마쳤네요. 오늘 조선주들도 이렇게 흐름, HD그룹 흐름 좋았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건설 대표주들도 시세 좋았습니다. 에코프로그룹주들 오늘 4%대 동일하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는 미용기기주들이 좋았어요. 6위부터 또 10위까지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어제 보시면은 휴젤이 지금 1.5% 올랐거든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톡스는 정말 많이들 남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보톡스 하는 회사고 장중에 27만 원까지 기록하면서 1년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클래시스는 흐름이 달랐어요. 어제는 클래시스가 굉장히 13% 가까이 상승을 하더니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어제 너무 많이 올랐던 탓일까요? 오늘은 거의 4% 가까운 하락세 나타났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파마리서치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주란을 하는 곳인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수출이 너무 좋지만 하반기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도 이제 수출을 할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갖고 오늘 파마리서치도 시세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제약바이오 주들을 또 설명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도 상위 종목들 1위부터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이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린생명과학은 코로나19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확진자가 늘고 있다.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투입하는 그 치료제가 미국의 화이자가 만드는 그 약이 있는데 그게 공급이 굉장히 둔화가 돼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린생명과학이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진 맥트리스 같은 경우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인데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WHO에서 원숭이 두창이 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도 오늘 시세가 좋았고 오늘 메르스 굉장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다양한 질병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랐습니다. 다만 하락한 종목들 보시면 라파스, 펩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일단 어제 노보노디스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에게만 시세가 조금 안 좋았고
올랐고 나머지 제약주들은 정말 다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 보면 좋다라고 저희 그 7월부터 초부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제약바이오가 계속 잘 가고 있잖아요. 네. 이 수급 쏠림은 언제까지 갈까요, 전문가님?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네. 이 코로나랑 관련된 진단 키트나 아니면 뭐 치료제 네.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단기 추세상은 아직까지는 하방이거든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네. 하방 추세다 보니까 이 하방으로 시장이 이어질 때는 결국 테마주가 기승을 부립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제 뭐 주도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네. 매매를 한다거나 박스권 때는 이제 빠른 뭐 순환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락장일 때는 테마주를 한다거나 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아,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관련 수급 쏠리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러한 수급 쏠림은 제가 볼 때 완전히 끝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지금 고점을 찍고 있는 관련주, 진단키트주를 지금 산다기보다는 네. 좀 빠졌을 때 나중에 뭐 또 다른 섹터로 수급이 옮겨갔을 때 다른 섹터가 시세 한번 주고 쉬어갈 때 다시 한번 지금 기승되고 있는 이런 코로나 관련주가 한 번 더 또 저점에서 반등을 주는 이런 흐름을 제가 예상하고 있고요. 네. 다만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종근당이라던가 녹십자, 네. 대웅제약, 네, 대웅, 맞아요. 셀트리온 네. 이런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또 이제 대부분 사업한 게 또 대부분 이제 코로나 사업도 합니다. 근데 다만 그동안 진단키트가 워낙에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 또 반등이 크게 나오는 건데요. 이런 제약바이오, 코로나랑 관련 없는 제약바이오도 지금 충분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아직 8월입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 시기 남아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뭐 경기 침체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네.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보통 이제 필수 소비재 성격이 강하죠.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제약바이오는 어느 정도 이런 만성 질환을 타겟으로 우리나라는 약을 만들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도 약은 우리가 먹어야죠. 아, 그쵸. 그쵸? 영향을 안 받는 섹터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직까지 침체가 확인되지도 않았고 네. 금리 인하세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연 말까지는 적어도 제약바이오에 한번 큰 상승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심에서도 지금 하락장이지만 또 이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을 딛고 올라선다면은 또 상승장에서는 또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뭐 조선 쪽도 좋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높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모멘텀도 곧 다가오고 있고 또 경기 침체가 정말 현실화된다고 한들 좀 영향이 가장 적은 섹터이다. 이제 필수 소비재에 제약바이오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더 전망이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넥슨 게임즈 관련주를 또 많이 넥슨 게임즈 그 종목을 알려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 거래소에서 시프트업이 네. 굉장히 시세가 좋았고 기관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물량을 꾸준하게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전문가님께서 항상 방송에서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다. 특히 연기금을 위주로 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 시프트업 오늘 시세가 나왔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지 넥슨 게임즈와 같이 게임 업황이 이제 되살아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게임 업황 같은 경우도 사실 네. 우리가 대부분 이제 계절성 요인 많이 따집니다. 아, 계절을 타요, 게임이? 맞습니다. 오, 어떡해요? 보통 이제 방학 때 학생들이 많이 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아닌가요, 완전? 지금이 아마 이제 방학 시즌이라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남성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게임 좀 하시나요? 방학 때면 뭐 하는지. 네. 게임 하셨나요, 집에서? 제가 또 밖에 안 나가고 집에 그쵸.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거의 프로게이머 수준 아니셨나요? 맞습니다. 어, 정말 너는 커서. 커서 뭐가 될래? 네, 맞습니다. 네. 단골 멘트죠. 네. 아, 네. 네. 전문가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군요. 맞습니다. 어렸을 네. 때. 오, 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게임 섹터는요. 워낙에 네.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고 특히 과거에 코스닥 랠리를 주도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게임 섹터는 지금 봐도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 출신의 이제 사람 나와서 창업할 사고 그리고 현재 호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준 상황에서 특히 오늘은 주요한 이제 매물대를 돌파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한번 눌림 나올 때 여러분들 한번 타점 잡아서 들어가셔도 좋다 네.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워낙 시장이 많이 빠져서 네, 뭘 사든지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을 누릴 수 있겠는데 다만 그 배경에는 실적이나 아니면 이슈 튼튼하게 받쳐주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옥석 가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리고 지금 많이 시장에 저평가라고 한들 움직이지 않는 종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지금 뭐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뒷부분 제가 또 차차 말씀드릴 할 테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 섹터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호평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눌림 나오는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좀 많이 저점인 구간에서는 실적이나 이슈가 뒷받침되어주는 그런 좀 튼튼한 종목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의 가장 중요했던 이슈 3가지를 콕콕 집어주신다고 하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으로 유학가신 분들 많으신데요. 네, 엔비디아, 테슬라 이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보여줄까 했었는데 또 역시나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분쟁 이슈 때문에 또 유가가 오르게 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또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네. 자, 그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많은 분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떡하나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테슬라도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들이 그쪽에서 많이 물려 계실 텐데 네. 사실 뭐 테슬라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2차전지라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뭐로 생각하나요? AI주라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네. 자율주행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뭐 스타링크 다 이제 엮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2차전지 이해를 하더라도 결국 테슬라가 근본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매출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종목을 또 지금 우리가 손절 대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언제 올라갈 수 있을지 만약에 또 추가 매수를 한다면 또 어느 가격대에서 전략적으로 매수를 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2차전지 캐즈입니다. 아니면 뭐 테슬라가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또 생산하겠다 말을 하고 있지만 현재 수율이 안 좋아서 언제 포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현재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는 주당 이제 $200 밑에서는 한번 공략해 볼만 하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장이 열리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주당 한 185에서 8 정도까지만 이 가격대만 지지해 주면서 마감해 준다면은 한 번 더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보고 있고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장 악재도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 테슬라 지금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한번 우리가 지금 당장은 뭐 매도하고 돌아서기보다는 조금 더 한 이번 주까지 좀 더 수위를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품이.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그동안 많이 조정을 보였던 테슬라 쪽으로 한번 더 수급이 옮겨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주도주가 빨리 바뀌진 않습니다. 결국 나스닥 지수도 현재 금리 인하 시에 엔비디아도 아직까지 수요가 굳건하고 TSMC 또한 올해 3분기까지 실적 계속해서 아웃퍼폼이 나온다 하니까요. 엔비디아도 뭐 지금 끝났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고 실제로 경기 침체 데이터가 아직까지 확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려 때문에 빠진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등 돌리고 돌아서기보다는 좀 더 봐도 좋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 두 번째 삼성전자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설입니다. 설. 한 거 아니야? 설입니다. 설. 추측. 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이제 이러한 오보를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지다가 삼성전자가 부인하게 되면서 갑자기 급반등을 합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 파이가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많은 분들이 떨어졌다고 해서 많이 관심 갖고 있을 텐데 맞아요. 물론 지금도
주워 담기엔 좋습니다. 매력적인 가격이죠? 그렇죠. 둘 중에 어떤 거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삼성전자 선호합니다. 아, 또 어차피 한 번 왕은요. 네. 시장에서는 왕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새로운 왕이 한 번 즉위하기 전까지는요. 네. 한 번도 왕 계속 왕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1위를 지켜낼 것이다. 네, 저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 끌어올렸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제가 25만 원 부분에서 위험하다 말씀드렸는데 네. 이 부분까지 찍고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HBM을 현재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 주도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측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테스트 물량을 통과하게 되면은 엔비디아 측에서도 이 HBM에 대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지금 썰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HBM 통과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HBM에 관련해서 SK하이닉스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가격 싸움 경쟁하느냐에 따라 점유율이 충분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불리 SK하이닉스가 왕이 된다 말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도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네네. 그 부분을 소화하려면 그 잠재 이익을 넘어서는 영업이 성장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하지 않고 있죠. 단수 높은 HBM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요인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고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르려면은 그동안 잠정적으로 우리가 유추했던 실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을 SK하이닉스가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시간이 걸린다. 다만 삼성전자는 반대로 네. 최근이 아니죠. 21년인가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96,000원, 7,000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때 이후로 오른 게 없어요. 하이닉스랑 비교해서. 맞아요. 그 말은 아직까지 반도체 영업이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가 낮았어요. SK하이닉스 좀 높았고. 네네. 근데 아직까지 눈높이가 이제 SK하이닉스에 맞춰져 있었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테스트 통과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에 우리가 중점을 뒀던 투자자들의 이제 초점이 삼성전자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 랠리 이어질 수 있겠고 SK하이닉스는 좀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전의 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BTS 슈가가 이제 전동 이제 스쿠터인가요? 그렇죠. 스쿠터인지 킥보드인지 어. 중요한 것은 이제 음주를 하고 이제 그쵸. 몰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소식 때문에 이제 엔터주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뭐 시장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대형분들이 뭐 엔터의 뭐 대형주, 하이브 아니면 뭐 반도체 대장, 뭐 이 종목 저 종목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종목 아니면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을 싸다고 해서 매수를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빠진 저평가된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옷석 가려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이슈, 뉴스가 없는 종목들 다 빠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좋긴 하지만 네. 현재 수급이 전부 다 코로나 관련주로 쏠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겁니다. 다른 제약바이오 다 올라가긴 하지만 시장의 중심은 아직까지는 코로나 관련주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가 지금 올라가던 이유가 2020년도 때 팬데믹이 왔었죠. 코로나. 그때 이제 지수가 올라가다가 저점을 찍고 3월달 저점을 찍고 지수가 쭉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서 금리 인상합니다 하면서 지수가 쭉 떨어지고 나서 한번 바닥을 찍고 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네.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여기 왔거든요. 네. 2020년도에 이렇게 단기 고점을 찍었던 자리까지 최근에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팬데믹 때 극성을 보이던 코로나 관련주 지금 다시 한번 이슈를 받으면서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시기는 2023년도 초입입니다. 2차전지가 올랐던 시점. 근데 지금 2차전지는 뭐 캐즘이다, 업황이 안 좋다, 배터리 불난다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2차전지 중에서도 현재 어느 정도 업황 자체는요 실적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에서는 이 뒷부분을 말씀드릴 거지만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중에서도 현재 전기차 업황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ESS,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좀 더 수요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부분 우리나라 배터리 주요 업체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ESS 관련된 기업들, 오늘 같은 경우는 서진 시스템이 급등을 보였거든요. 네. 장중에 10% 이상 급등을 보였는데
ESS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오늘도 기관이 많이 사줬습니다. 3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회사인데 현재 시장은 결국 지금도 코로나 관련된 과거의 시점에 지수가 왔기 때문에 관련적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을 보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주요 기업들이 ESS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ESS에 관련된 기업 이 뒷부분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3가지 이슈 준비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 엔비디아, 테슬라, 미국장 쪽에 테슬라 같은 경우 진입할 만한 매력적인 구간 얘기해 주셨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또 엔터주들도 지금 개별 이슈 때문에 조금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하락세 나타났다는 점까지 챙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뭐 하이젠 RNM이라든지 아니면 오늘은 비만 치료제가 밀렸지만 이번 달 7월 달에 정말 강했던 또 테마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다 이 기법을 통해서 포착하셨다고 해요. 바로 그 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는 원래 떨어질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요. 어차피 주가가 올라갈 패턴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하이젠 RNM 통해서 앞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 차트에서 이렇게 정고점, 큰 산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차트 저점이 적어도 3번에서 만들어지면서 3중 바닥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2차 고점을 종가상 돌파 확인하는 방향성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갖춰지지 않은 주식은 결국 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방향성을 찾는 법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장전 뉴스 나오면 급등이 나오겠지만 뭐 장전인 뉴스 통해서도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매매를 할 수도 있으시고요. 네.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개장하자마자 이제 9시 5분에 15분 정도 당일 거래량이 전일 대비 30% 이상 빠르게 매물이 소화되는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그럼 단타 기준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뭐 분봉상에서 여러분들이 장중 단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 검색기 제가 또 지금 앞으로 설명드릴 패턴이 나와 있는 검색기를 제가 조건을 맞춘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검색기 제가 있는 소통방 오셔서 요청하시면 또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분봉 단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이미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 조건으로 먼저 일봉상이 이렇게 왼편에 큰 산이 있는지 정고점 형성된지 확인해 주시고요. 어느 순간에 또 한번 이제 급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급등 나올 때 분봉을 여러분들이 흐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분봉상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상승이 나오면서 이 정고점 부근에 매물 테스트 소화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 차례 상승 나왔다가 주가 하락하면서 저점을 이렇게 2번 올라가면서 1차 반등이 성공한 다음에 1차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이때 매수를 하세요. 근데 이때 매수하신 게 아니고 제가 아까 강조 드린 대로 3중 바닥이 중요합니다. 3번째 바닥까지 확인을 하시고 나서 2차 고점의 추세상 돌파 확인하는지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봉상에서 이렇게 타점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2차 고점에서 타점이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하셨을 때 5분 만에 10%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단타 칠 때는 몰라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자리가 나온 종목들 혹은 뭐 장중에 외인이 산다던가 아니면 방향성이 갖춰진 종목들 이렇게 단타를 치셔야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때도 기술적으로 10%대 매도 치시고 아니면 뭐 쭉 들고 간다면 뭐 상한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지금이 충분히 그런 시장입니다. 왜냐? 그래요? 올라가는 시장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시장만 남은 건가요? 네,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수급이 특정 섹터 다 쏠려요. 그럼 테마성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테마도 가지고 있고 실적도 좋아야 하나요? 그럼 더 좋죠. 이 뒷부분에서 제가 또 해당 정보 설명드릴 거고요. 좋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이 단타가 됐든 어떤 종목이 됐든 방향성이고요. 분봉상에서 내가 방향성을 잘 못 잡겠다. 난 본업 때문에 단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일봉상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편에 크게 상승세를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나서 바닥을 이렇게 3번 이상 올라서면서 한 차례 반등 나왔을 때 1차 고점을 돌파해주는 시점 확인하시고요. 이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3중 바닥 확인하시고 추세상
방향성, 상방전환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신 겁니다. 이때 캔들은 5봉 중 신고가, 신고 거래량이고요. 아까 봤던 5분봉 상에서도 5봉 중의 신고가, 신고 거래량이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검색기에 다 제가 포함시켜 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종목 사든지 나는 손실만 본다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뭐 올라가고 있는 종목 따라 사지 마시고 네. 그럼 여유 있게 퇴근하시고 나서 뭐 주무시기 전에 딱 씻고 딱 컴퓨터 켜시고 딱 오늘 올릴 종목 뭐 있나 보시면서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방향성 확인된 종목들만 여러분들 골라서 매매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 내시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돈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5월 31일 날에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께 매수 사인 드린 종목이고요. 방송에서도 제가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 6월에만 당월에 63% 수익률을 걷어 가셨을 거고요. 이 동방 말고 되게 방향성 잡히는 종목들, 뭐 최근 8월 달에 말씀드렸던 하이진 RLM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방향성이 확인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이 확인된 종목들은 떨어질 수가 없고요. 혹여나 시장이 폭락이 나온다라고 한들 많이 빠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중장기 관점에 봤을 때도 방향성이 만들어졌는데 잠깐 자리 만드느라 살짝 조금 조정받으면서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 종목들도 제가 계속해서 매수 사인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지금 힘든 장에서 난 주식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한번 끝까지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재밌는 종목들, 오를 만한 종목들 같이 공략해 가시면서 좀 더 주식이 재밌구나, 어렵지 않구나, 돈 벌 수 있구나 좀 자신감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수익을 봐야 사실 재미를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장 속에서 대응하기란 수익을 보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꼭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장중에 실시간 빠른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이 방향성이 잡힌 종목들을 꼭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가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여유롭지 않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께서 검색기도 또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검색기 받아보시고요. 그 검색기를 통해서 그냥 퇴근 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HTS를 통해서 보시면서 종목들 주워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검색기를 활용하면 종목이 굉장히 많이 추려져서 한 6개 정도가 추려진다고요? 네, 장 초반에 많이 나와봐야 한 6개, 7개고요. 그 안에서 제가 네. 말씀드렸던 패턴 있죠? 네네. 패턴이 이제 부합하는 종목만 여러분들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이 네. 분봉 단타 검색 같은 경우에는 네. 분봉이 이제 5분봉으로 세팅해놨어요. 왜냐하면 3분봉을 하게 되면은 조건이 뜨고 나서도 이 차트 패턴 파악하고 네. 뉴스 파악하고 일봉 확인하고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초보분들은 좀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분봉을 좀 여유 있게 세팅해놨고요. 실제로 단타를 하실 때도 조금 더 5분봉에 좀 더 여유 있고 나도 모르게 휘둘리는 매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5분봉이 좀 안정적이고요.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마다 다 달라요. 어떤 종목은 패턴이 5분봉에서 나오나 3분봉에서 나오나 아니면 좀 더 우량한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15분봉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어떤 분봉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바꿔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 검색기 받아서 5분봉 보시면서 매매하시다가 아니면 뭐 검색기 뜨시는 거 보면서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15분봉이 좋아 하신다면 또 15분봉 바꿔서 숫자만 바꾸면 되거든요. 검색이 숫자 바꾸면 되니까 왜냐면 바꿔서 하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여러분들 몸에 딱 맞는 그런 쉬운 매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은 이렇게 만드는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실제로 감도 오시고 맞아요. 피부로 느껴질 겁니다. 맞아요. 이걸 이렇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시고 이렇게 딱 내 피부에 와닿게끔 이렇게 체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이슈, 또 그 속에서 정확한 어떤 종목의 차트를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님께서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2가지의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지금 계속해서 강한 제약주 중에서 셀트리온 종목 있고요. 그리고 또 PNT, ESS 관련주죠.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까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제약주의 시대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셀트리온이 있었고요. 지금 셀트리온 주주분들
많이 또 고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시점도 제 기억에 아마 이제 코로나가 터진 시점에 저금리 시점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셀트리온이 결국 또 지금 다시 한번 또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대금 마친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방향성이 온전히 상방으로 갖춰진 종목은 아닌데요. 아, 제가 그래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네. 이 코로나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음. 근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 발생한 매출은 작고요. 아. 오히려 이제 복제약, 바이오 신료 쪽에서 네. 많이 매출이 나오죠. 음.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제 생물보안법을 실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시밀러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바이넥스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겠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앞으로 좋기 때문에 부합이 되죠. 그 실적도 앞으로도 하반기에 더 잘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수급입니다. 매매 동향. 네. 이런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뭐 장이 끝났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종목 매매 동향 봐야지 딱 보시면서 만약에 뭐 오늘 8월 1일이에요. 네. 그럼 딱 8월 1일 딱 쓰시고 나서 오늘 셀트리온 뭐 개인이 사고 뭐 외인 기관이 팔았네요. 안 좋네요. 다음 날 8월 2일 오늘은 외인 기관이 샀네요. 좋을 것 같아요. 네, 8월 3일 외인 기관이 샀네요. 뭐 8월 4일 뭐 오늘은 뭐 외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네요. 이렇게 하세요. 네. 근데 이건 진짜 아무 의미 없고요. 아. 결국은 네. 이 기관이랑 외국인이 많이 사줄 때 네. 어느 금액만큼 사주고 어느 수량만큼 사주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사줬는지가 중요합니다. 아, 금액과 수량이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먼저 1차적으로 수량의 기준을 두고요.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금액도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많이 흔들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금액이 크다는 건 그만큼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됐다는 거거든요. 음. 그만큼 금액이 많이 투입되면은 떨어질 때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맷집이 크죠. 그쵸.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점을 기록했을 때가 1월 2일, 올해 24년 1월입니다. 1월 달에 이렇게 고점을 기록했었는데요. 이 고점을 기록했을 때의 시가 있죠. 아직까지 2024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올해에 또 해당 주가가 올라가려면요. 올해 올라갈 때, 올해 고점을 찍었을 때의 이 시가를 뚫어야 됩니다. 네. 이 시가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시가 부근을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외인 기관 합쳐서 1,000억을 매수를 했고요. 그래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발생한 거래량 10% 이상도 기관이 매수를 해줬어요. 현재 단기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정 때마다 모아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8월 7일 날에 외인 기관이 또 수치상 대량으로 매수를 해줬고 계속해서 투신, 연기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세 자체도 튼튼한 상승세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PNT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여기 더해서 ESS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빌 게이츠도 현재 에너지 저장자치 시스템의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친환경입니다. 네. 현재 미 대선에서 해리스가 압도적인 그쵸? 지수 달리고 있죠. 맞아요. 이에 따라서 신재생 관련한 PNT가 또 수혜를 입을 수 있겠고 이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PNT라는 주가는 현재 라운드 피어가 5만 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주봉상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방금 말씀드린 ESS 이슈 있음에 더해서 실적까지 튼튼합니다. 지금 올해 실적 영업이익이 1,700억가량 예상이 돼요. 근데 작년에는 700억이었습니다. 700억 중반대. 약 2배가 뛰죠? 그렇네요. 25년에는 2,400억입니다. 올해보다 1.5배 커지죠? 그러네요.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요. 평균 30%입니다. 엄청 높은 수치고요. 네. 주가는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현재 컨센서스 매출액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슈,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 많이 빠졌을 때 앞으로 실적 잘 나올 종목 PNT 한번 여러분들 담아가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말씀드립니다. 네, 두 종목 다 모두 재료가 충분합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저희 코드부 투나잇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